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930년대, 지금의 서울이죠. 바로 경성의 거리를 어떤 특별한 목적도 없이 하루 종일 헤매고 다니는 한 소설가의 하루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정말 평범해 보이는 산책이 어떻게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작품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맞아요. 이 소설에는요, 주인공이 악당이랑 싸우거나 엄청나게 극적인 사건을 겪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목적주도 없이 걷는 주인공의 발걸음만 우리가 계속 따라갈 뿐이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왜 이 별거 없는 이야기에서 깊은 울림을 느끼는 걸까요? 지금부터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 왜 이렇게 특별한 작품으로 평가받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주인공부터 만나봐야겠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 구보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주인공 구보는요, 26살의 젊은 소설가입니다. 그 시절에 정말 최고의 엘리트 코스였던 동경 유학까지 다녀온 말 그대로 지식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도 식민지라는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뚜렷한 직업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당연히 홀로 계신 늙은 어머니께는 늘 걱정만 끼치는 아들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이 구보라는 이름이 작가인 박태원 선생님의 실제 그러니까 필명 같은 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인공을 작가 자신의 모습이 많이 담겨있는 일종의 분신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보가 정오의 집을 나섭니다. 어디를 가야겠다, 누굴 만나야겠다, 이런 뚜렷한 목적지는 없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행복을 찾는 거죠. 그의 하루는 이 막연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행복을 찾아 나서는 하나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소설이랑은 글을 써내려간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사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작품이 문학사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는 건데요. 도대체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바로 의식의 흐름이라는 기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주인공 구보의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생각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길을 걷다 보면 갑자기 어제 저녁에 먹었던 떡볶이가 생각났다가 또 창밖 풍경을 보고는 어릴 적에 소풍 갔던 기억이 막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야기가 시간 순서나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는 게 아니라 구보의 생각에 따라서 자유롭게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내면의 고민에 빠졌다가 외부 풍경을 봤다가 하면서 자유롭게 넘나드는 방식인 거죠.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보이죠? 보통의 소설은 벌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딱 짜인 구조 안에서 어떤 사건이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전개되잖아요. 하지만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어떤가요? 뚜렷한 줄거리가 없어요. 대신 구보의 내면 심리를 따라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건들이 쭉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독특하죠? 그럼 이제 구보의 발걸음을 우리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행복을 찾아 나선 그의 눈에 비친 1930년대 서울, 그러니까 당시의 경성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구보는 어디로 갈지 정하지도 않고 그냥 전차에 올라타요. 왜 그랬을까요?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전차에 타는데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는 그 외로움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전차 안에서 우연히 예전에 선을 봤던 여자를 발견하지만 혹시나 그녀가 자신을 보고 싫어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말 한마디 걸레지 못하고 결국엔 또 후회하고 맙니다. 이번에는 다방으로 향합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여행이라도 훌쩍 떠나면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시끌벅적한 다방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고독감에 빠져들게 되죠. 이 외로움을 어떻게든 좀 떨쳐내고 싶었던 걸까요? 구보는 사람들의 활기, 그 살아있는 생동감을 느끼고 싶어서 당시 경성의 가장 중심지였던 경성역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따뜻한 인간적인 정이 아니었어요. 네, 경성역 대합실은요, 구보의 눈을 통해 본 1930년대 식민지 도시의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여기서 작가는 또 하나의 아주 흥미로운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고현학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쉽게 말하면 현대사회를 고고학처럼 탐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카메라로 스냅 사진을 착착 찍듯이 구보의 눈에 비친 당시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행동, 표정 하나하나를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기법이죠.
덕분에 우리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1930년대 경성의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보가 경성역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표정도 없이 감정이 다 메말라 버린 것 같은 노파. 그 노파가 더럽다는 듯이 슬쩍 피하는 시골 신사. 아파 보이는 노동자 곁에는 아무도 앉으려고 하지 않고요. 심지어 한 여인은 병든 사람 발치에 떨어진 복숭아를 줍는 것조차 포기해버려요. 서로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각자 자기 일에만 바쁜 모습. 구보는 따뜻함을 기대했던 이 군중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소외감과 뼛속 시린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찾아 나선 구보의 하루는 결국 실패로 끝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의 이 의미 없어 보이는 방황 속에서 작은 희망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구보의 하루 여정이 한눈에 들어오죠. 정오에 집을 나와서 전차, 다방, 경성역을 쭉 헤매다가 결국 새벽 2시에 다시 어디로 돌아오죠? 네,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를 원점 회귀형 구조라고 하는데요. 하루 종일 바깥 세상을 헤맸지만 그가 찾던 행복의 실마리는 의외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친구와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구보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더 이상 밖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자리인 집에서 소설가로서의 본분인 글을 쓰겠다고 말이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던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는 그 무의미해 보였던 하루의 방황 끝에서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건 바로 소설가인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 즉 창작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구보는 비로소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소설은 거의 9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은 과연 저 멀리 밖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바로 내 안에서, 나의 자리에서 발견하는 것일까요?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의 모습은 1930년대 경성과 얼마나 닮았고 또 얼마나 다를까요? 작품을 한번 직접 읽어보면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